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유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유석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 총액은 8억 5,408만 9천 원으로 미불용지 보상 외 2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소규모 재생사업에 126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2,660만 5천 원, 일반 산업단지 개발로 안성 스마트코어 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로 기본 경비에 42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363쪽에서 364쪽과 예산서 1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도시계획 도로 내 미보상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 비용으로 부족한 보상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365쪽에서 366쪽과 예산서 1쪽입니다. 양성 동항도로 중로 2-14호선 개설공사는 시가지 우회도로의 성격을 가진 도로로서 최근 면 소재지 주변 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개발이 가속화되는 실정으로 시급성을 고려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8억 원 중 설계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367쪽에서 368쪽과 예산서 1쪽입니다. 원금 외곽천도로 중로 2-11호선 개설공사는 시가지 우회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로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0억 원 중 설계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369쪽에서 370쪽과 예산서 1에서 2쪽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2021년부터 소규모 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대상 사업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의 참석 수당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371쪽에서 372쪽과 예산서 2에서 3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2020년 2월 5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전담 직원 1명을 하반기에 채용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인건비 2,6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373쪽에서 374쪽과 예산서 3쪽입니다. 안성 스마트코어 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통한 민간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 계획으로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 출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375쪽과 예산서 3쪽입니다. 기본 경비는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 경비로 부서직원 특권 일수 증가에 따른 부족한 급양비 예산 42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유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렬 위원님. 네, 안정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 지금 저 3억이 올라왔는데
이거면 미불용 그저 용지 보상 다 되는 거요. 아직 신청한 사람만. 지금 현재 신청한 사람이 5필지입니다. 원곡 또 공도 도기동에 해서 5필지인데요. 한 5필지가 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억을 요구를 했는데 3억 정도면은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 안 한 사람도 많이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도로를 신청 안 된 것도 예,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신청에 의해서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줬는데 예, 지급을 그분들도 이제 나중에 신청하면 이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는 뭐 옛날에 이제 개설된 게 이런 상황인데요. 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 안 찾아가지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일쪽에 그 도시계획 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앞에 옛날에 그 은수장 했던 자리 아셔? 일축 초등학교 갔는데 그 시내 가생에 그 도시계획 도로 잡혔잖아요. 네네. 그 미불 보상 신청하고 그랬잖아. 그런데 다 타가지고 왔나? 뭐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네 지금도 그러면은 남아 있는 게. 네, 신청에 의해서 예,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아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찾아가라고 어차피 줄 거 그냥 찾아가라 그러면. 그거는 뭐 별도로 용역을 수립을 해서 뭐 대상지를 찾는다든가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왜냐면 가면 갈수록 돈이 더 들어가잖아. 이 시에 아주 뭐 돈 있을 때 아예 그냥 얼른 보상을 해주는 게 낫지. 그 다 사람들이 안 찾아가고 나중에 뭐 집값 올라가고 그러면은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미불용지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신청을 아예 좀 해시라고 하면은 뭐 한 5년 후에 가져갈 거 지금 가져가면은 그래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단가가. 가면 갈수록 올라가니까. 예, 그 방법을 한번 그런 방법도 네,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양성 동항도로, 원곡 외가천도로. 지금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 앞두고 있는 도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동 실효를 앞두고 있는 두 도로를 이제 와서 시급성이 있다고 편성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좀 뭐 중기 계획에도 좀 반영됐던 사항인데요. 요즘에 또 이제는 거기 그 양성 같은 경우는 그 저 추곡리에 산업단지도 들어오고요. 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또 이제는 그 요즘에 좀 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 학교 뒷쪽으로다요. 그래서 우회도로 성격이 좀 하나 필요해서요.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필요하시다고 여튼 생각을 하셔서 2018년부터 지금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시키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불구하고 돈 한 푼 지금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자동 실효 대상으로 분류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왜 이제 와서 필요한 도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뭐 자동 필요- 실효 대상으로 왜 분리하도록 남겨둔 것이고요? 어차피 뭐 이제 설계 자동 실효 되더라도요. 그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시급성은 뭐 그 당시에는 또 아마 그래도 2018년도는 좀 시급했다든가 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요. 아무튼 지금 이제 순서에 의해서 지금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앞뒤가 얼마나 뒤바뀐 행정입니까? 아니 자동 실효 대상으로 올려놨다가 지금 자동 실효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다시 해야 됩니다. 아니 도시계획 도로에서 아니 도시계획 도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도시계획 도로 결정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실효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에 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돼 있지만은 또 사업의 지금 필요성이 그 이제 시급성이라든가 또 필요성이 또 결여되어 있는 게 있고요 하기 때문에 뭐 어느 거나 뭐
100%뭐 실효되는 것만 다 추진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도 아니, 이제 그러니까요. 시급성 있는 거를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그 자동 실효 그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여튼 검토를 하셨어야죠. 실효 대상 중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될 것은 중기 지방자치단계에 반영하셔갖고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실효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실효하겠다고 지금 실효 대상에 올려놓고 지금 고시 내일 모레 앞두고 이제 와갖고 다시 그럼 도시계획 시설 결정해갖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뒤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이제 맞으신 말씀이고요. 한 번에 저희가 이제 뭐 실효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한 번에 뭐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반영됐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은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올린 작년 말에 올린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기 도로 사업 다 그 반영을 하셨었는데 양성 동항도로는 총 사업비가 지금 29억 7천만 원. 원곡 외가천도로는 36억 6천만 원. 중기 6개월 전에 올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지금 6개월뿐이 안 지났어요. 근데 지금 양성 동항도로는 68억으로 지금 사업비를 예상을 하신 거고요. 원곡 외가천도로는 190억이에요. 6개월 사이에 뭐가 어떻게 바뀐 겁니까? 지금 그 원곡 외가천도로 같은 경우는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또 연장이 한 1km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또 결항을 하나 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량은 여러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은 거하고 이번 예산안하고 똑같아요. 상황 조건이 다른 게 없어요. 다만 공시지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변동분이 있겠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공시지가 반영해갖고 변경해서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36억짜리 사업이 190억 사업으로 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앞으로 그 예산 편성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양성하고 원곡 외가천도로 두 건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 실효가 된 상황이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갖고 예산 편성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설계를 물론 이제 뭐 시설 결정을 먼저 해놓고서 설계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도 안 되는데 도시계획도로 실수설계비를 담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순서는요. 뭐 시설 결정을 먼저 해놓고 나서 도시정책과에서 시설 결정을 먼저 해놓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필요한 사업은 설계를 해서 시설 결정을 또 같이 하면서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유권 재산 보호를 위해서 이제 20년 이상은 뭐 실효가 된다든가 그런 제도가 생긴 겁니다. 여튼 계획적으로 SOC 부분을 확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필요성에 의해서 그 올리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 도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예산안 보면서 안성시가
특히 도시계획 도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체계적으로 좀 고민을 하시면서 이 진행을 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저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만큼 행정력 낭비입니까? 두 번째 373쪽입니다. 스마트코어 폴리스 SPC 타당성 용역 지금 2,200만 원 반영하셨는데요. 지금 SK건설하고 MOU 체결했죠?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예. 지금 의회에서 동의 받은 지 굉장히 좀 오래된 거 아니에요? 예, 동의는 이제 받아놨습니다만 네. 지금 저 SK 그 용인 하이닉스 네. 때문에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아직은 체결을 안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MOU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는 이것도 저도 지금 그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SPC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드시면 용역을 하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게 맞죠. 의회에서는 이미 다 지금 동의안 처리를 해놓고 동의안은 일단 SPC로 가는 걸 전제로 지금 그 MOU 체결하는 동의안이었잖아요. 이미 SPC 사업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내부적으로 방침 정해서 의회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황에서 이제 와서 SPC 사업 방식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얘기입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뭐 MOU 체결하는 거는 SPC와 SPC를 물론 목적으로 하고도 있지만요. 이거는 그 물량을 저희가 확보하는데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이제 MOU 체결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도 아니 그런데- 그러면요, 과장님. 예. 타당성 용역에서 SPC 사업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고 뭐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의회에서 동의 받은 것은 그냥 물거품 되어지는 거고 그냥 그 민재 사업으로 돌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량 받으려고 요식적으로 그냥 의회 승인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뭐 의회 그동안 그 사전 설명회 때도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MOU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물량 받기에 좀 유리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무튼 순서가 이제 법적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SPC를 이러한 물량 받고 난 이후에 이거 SPC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든가 순서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먼저 SPC 그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나서 한다든가 그런 건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설명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예,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양성 동항도로 종로 2-14호선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주곡 산업단지 안성 테크노밸리 거기 우회도로 개념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산업단지 조성도 있고 또 계속 이제 개발의 압력이 양성이 계속 커지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시급성 때문에. 시급성 예.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학교가 있는데 네. 학교 사이로 도로가 지나가야 되는데 뭐 지금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은 그거는 저희가 학교하고 별도로 그건 협의를 해서요. 그거는 노선은 변경 아마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가운데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교육청 학교 가운데로는 도로 개설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네. 설계하고 있는 그쪽하고 이쪽 저쪽 교동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그쪽 위에 교동 동네. 쪽 위에? 예, 그쪽
도로하고 좀 만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학교 중간이라 도로 개설하기가 학교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어렵다면은 이게 뒤쪽만 뚫게 되면 위에 도로 성격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예, 반드시 교동쪽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쪽 그 아래쪽에서 명당리 쪽에서 올라오는 그 도시계획도로 네, 네. 예, 양성하고 명당리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이어져야 좀 이렇게 효과가 클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2020년도 제3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600억 9,16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602억 6,625만 1천 원 대비 1억 7,46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조 예산요구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인 전기 손익 수정 이익으로 2019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상 결과에 따라 반납된 5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조 예산요구 설명서 6조 순세계 인용 업무로 2019년도 예산 결산 결과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1억 7,524만 원이 감액된 517억 37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서 25조 예산요구 설명서 6조입니다. 기타 영업 외 비용으로 동항이 일반 산업단지 행정소송이 2019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손실보상금 2억 3,6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조 예산요구 설명서 7조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형성을 위하고 2021년 수도권 4차 물량을 받기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 선정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조 예산요구 설명서 8조 예비비로 세입과 세출 차액인 3,935만 5천 원을 증액된 594억 6,585만 9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3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유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서를 안을 보면 처음에 이제 예산 총괄표가 나오잖아요. 네, 예산 총괄표를 보면 지금 추경이잖아요. 추경이면 최소한 기정 예산이 얼마였고 증감에 따른 경정 예산을 뭐 표기를 하셔야 저희가 이해를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앞으로 근데 지금 예산 총괄표를 보면 경정 예산만 있고 기정하고 증감에 대한 그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좀 서식을 바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 부분에 좀 한눈에 좀 그 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서 25쪽에 기타 그 영업의 비용인데 이게 지금 행정소송 손실보상금 해갖고 2억 3,600만 원 감을 하셨는데요. 이게 내용이 뭐죠? 동항2 산업단지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동항 2산업단지요. 동항 이산단이요. 예. 네. 조성하면서 그 보상비가 적다고 소송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굉장히 2019년도에 끝나지 않고 2020년도 올해까지 연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12월에 검찰 지시까지 받아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했던 거를 지금 감액 편성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동항 이산단 보상비에 관한 예, 그렇습니다. 소송권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일단 지금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 그 2,200만 원 용역비 세우셨는데 이거는 뭐 그 어떤 필요성 때문에 지금 편성하시게 된 거죠? 저희가 이제는 뭐 시장님 공약 사업도 있으시지만은 저희가 이제 대규모 산업단지를요 네. 좀 조성보자. 또 이제 내년도는 4천 물량이 좀 배정이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네네. 그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미리 입지를 좀 선정을 해놔야지만이 네. 도에 또 신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대상지 선정은 우선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유석 도시개발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